코로나로 맨날 친구들도 못 만나게 하고 규제하고 벌금 때리고 통제하고 부동산 전책 내놓기만 하면 전세값 오르고 월세값 오르고 언론이 친일이네 뭐네 가짜 보도네 단 한 군데도 표현 못 시켰어. 단 한 군데도 처벌 못 받았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20대들한테 민주당 또 뽑으라고. 네, 안녕하세요. 홍수상입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잘 지내셨어요? 이번 주는 그동안 개인적으로 깊게 질문이 온 것은 아니고 꾸준히 아저씨가 문화예술에 대한 것을 기준으로 놓고 여러분들하고 Q&A를 하다 보니까 한국화가 이 4차 산업시대에 어떻게 변화를 해야 되는지 또는 내가 한국화를 전공을 했는데 앞으로 어떠한 생활을 해야 될지에 관한 짤막짤막한 질문들이 많았습니다만 제가 한국화를 따로 거론하지는 않았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4차 산업시대 때 우리 한국화를 전공한 학생들이 어떻게 준비하면 될지를 기준으로 제가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이메일 한 통을 받았는데 굉장히 격분하신 모양인데 상철군이 이걸 이해를 못했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아저씨는 상철군이 이해가 안 가요. 그냥 상철군이 이번 그 지방선거를 놓고서 저한테 질문을 한 것인데 저는 여지껏 단 한 번도 투표를 안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투표를 했겠죠. 그걸로써 아저씨가 어느 당을 찍었는지 투표를 했는지를 대신할게요. 그러니까 상철 군이 상상에 맡길게요. 저는 단 한 번도 투표, 내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거부해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충실하게 이행했고 상철 군이 문의했듯이 상철 군이 상상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20대들이 왜 이러한 선택을 했는지 이해를 못한다 그러면 그건 상철군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말할게요. 전 정치적인 건 말하기 싫으니까. 쉽게 설명해서 상철군의 20대 나이 정도면 뭐 역사를 말하지 않아도 기껏해봐야 뭐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3대에 걸쳐서만 이야기해보자고요. 이명박 박근혜를 걸치면서 외교 엉망으로 했고 일본하고 위안부 문제 가지고 그냥 국민들과는 상관없이 자기네들끼리 그냥 돈 받고 합의서 작성해버리고 이런 역사관도 없고 사관 자체가 썩어 빠진 이런 대통령이 있는 경험해본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 분노와 실망감을 대신 투표로서 문재인 대통령을 내세웠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란 자리는 우리 국가와의 안위와 외교적 문제 또는 경제적인 부분을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이번 지방선거는 서울시장 뽑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뭐 외교나 뭐 경제나 이런 거 책임지는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 서울시의 안녕을 도모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까지 진보적인 대통령이 필요하다 하다 그래서 진보적인 대통령을 뽑아줘. 과반 이상의 의석이 있어야 국정을 원활히 운영된다고 해서 180억 이상을 몰아줘. 그러면 이미 진보 진영에서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국민들이 투표로서 해결해 줬잖아요. 진보 진영들이 부르짖는 대로 해결해 줬잖아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서민들에게 소상공인들에게 또는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영업 제한 걸어놓 단속하고 규제하고 처벌하고 작년 내내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힘없고 빽없는 사람들은 규제하고 처벌하고 근데 경작 광화문에서 반스 목사가 수천 명을 놓고 집회를 하고 이렇게 소상공인들이나 우리 서민들은 국가로부터 제재받고 규제받고 하는 코로나 상황을 헤쳐나가면서 망한 사람도 있고 나자빠진 사람도 있는데 종교를 빌미로 그렇게 국가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그렇게 해도 처벌되는 게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지극히 비난 이외에는 그 어떤 처벌도 합당하게 받았다고 보도된 걸 본 적이 없어요. 그 와중에도 일반 시민들은 5인 못 모이게 하고 8시 이상 넘었다고 옆집에서 꼰질르면 갖고 처벌하고 딱지 넣고 벌금 물리게 하고 이게 어떻게 비교가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한쪽의 서민들을 국가라는
이런 서울시라고 하는 곳, 그 어떤 지원도 오로지 규제하고 통제하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그와는 별개로 자기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모임 갖고 싶은 거 다 하고, 뭐 경제가 뭐 상철군 말봤던 경제 부동산 정책이 잘못되어서 잘못된 게 아니라 국가에서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새로운 지구를 새로운 개발을 하든 아니면 집값을 땅값을 세금을 매겨가지고 부동산 값을 낮추든 그건 똑똑한 여러분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그 어떤 정책을 내어놓든 부동산이라고 하는 그 커다란 카테고리 뒤에 우리 서민들이나 청년들은 전세값 올라가고 월세값 올라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부동산이라는 커다란 카테고리를 처리하기 전에, 그러한 행정적인 처분이 있기 전에 그런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뒤에서 그 부동산 뒤에서 서민들이나 우리 일반 국민들이 전월세 사는 사람들이 그 어떤 피해를 받을지는 예상을 못했다는 얘기인가? 뉴스에서 아무리 집값 떨어졌네 어쩌네 그런 뉴스 쏟아내줘 봐야 그건 그냥 뉴스에서 하는 말이고, 현실에서는 전세값 오르고 월세값 올랐어요. 지금 1인 시대 많다 그러는데 원룸들도 가격 다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국가에서 어떠한 정책, 서울시에서 어떠한 정책을 내어놓을 때 그의 여파로 기득권들이 도망가기 위해서 그 아래층 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어떤 피해를 줄지는 계산을 안 해봤다는 얘기인가? 그럼 말이 안 되잖아. 그리고 상철군이 말한 언론 문제래요. 상철군보다 내가 더 잘 알죠. 친일했던 조선일보, 군사 독재 시대 때 철저하게 나팔수 노릇했던 조중동 다 알죠. 근데 그렇게 가짜뉴스하고 신뢰성 없는 보도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우롱할 때 방송통신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단 한 차례라도 제재받거나 아니면 폐업 절차를 거쳤거나 처벌을 받은 언론사가 있나요? 없잖아요. 상철군이 거론했던 박원순 시장 성추행 문제, 이 페미니스트 문제도 상식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저 사람이 잘못했으면 잘못됐다. 우린 잘못한 거 없다. 또 허위 사실을 발표하면 그거에 대한 합당한 고발을 하든가 뭐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미안합니다 하고 그냥 쓱 넘어가고, 조국 문제도 20대들한테 상식적으로 조국의 딸인 조민이 위조하지도 않은 그 상장을 위조해가지고 입학할 때 유리한 조건을 얻었다는 게 더 위중한 거예요. 아니면 나경원 딸이 없었던 학과를 만들어갖고 학교 총장하고 짜고서 그렇게 특별히 그 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 선발하는 과정이 더 나쁜 짓인가? 20대들한테 선택하라 그러면 전부 나경원 딸이 잘못했다 그럴 거예요. 나경원 딸 처벌됐나요? 조민 딸이 처벌받고 있잖아요. 지금 1년 넘게 재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원해서 문재인 대통령 뽑아줬고 180석을 만들어 줬어요. 이 3년 내내 뭘 하나 제대로 해결하는 게 없어요. 해결하는 게. 법적으로 강력하게 처벌받는 모습을 못 보겠어. 역사라도 제대로 처리하는 걸 못 보겠다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용서하고 대화하고 그게 민주주의에, 그러라고 뽑아놓은 거 아니라니까. 그러라고 내가 투표권 행사한 거 아니라니까. 강력한 처벌과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됐을 때 명쾌하게 해결하는 모습을 뭐라도 하나 보여달라니까. 근데 국민의힘들은 잘하잖아 그런 거. 얘네들은 외교도 엉망이고 국가 운영도 개판인 건 알아. 자기 이익만 생각해. 하지만 보여주는 건 잘하잖아. 사업들 잘 벌리잖아. 그에 수반해서 희생하는 사람들 지도세는 모르게 찍소리 못하게끔 언론들 통제하고 잘하잖아. 오직 답답하면 지금까지 이 국민들에게 스트레스 주었던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단 한 명도 처벌받은 놈 없고, 하여튼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종교의 힘을 가진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제대로 처벌받은 사람이 없어요. 오로지 온전히 소상공인들, 동네 장사하시는 분들만 벌금 때려 맞고 영업 정지당하고 더 이상 운영 못해서 폐업하는 사람들 속출하는데도 불구하고, 나 같으면 우리 국민들 그렇게 손해보고 피해보고 국가 방역에 협조하고 있는 모습을 봤다면 몇백 갑절로 강력하게 처벌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돼. 단 한 번도 안 보여줬어. 그런 모습들. 부동산 문제 계속 내고 신도시 개발하는 이런 소리 낼 때마다 기존의 집값이 뛰네 안 뛰네 그것만 발표하고 앉아 있어요. 그런 집 가진 사람들 말고 현재 전월세를 가지고 있거나 1인 가구들이 처해 있는 세를 주는 사람들이 어떠한 피해를 받고 있는지 살폈어야지. 그러한 방어막을 마련해 놓고 집을 가진 사람들한테 세금을 퍼붓든 부당 이익을 취한 사람들에게 뭐 몰수하든 그건 다음 문제지.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수많은 사건들을 접하면서 20대들이 느꼈던 게 뭐냐 그러면
진보를 뽑아줬더니 180석을 만들어줬는데 피해는 본인들한테 오는 거예요. 코로나로 맨날 친구들도 못 만나게 하고 규제하고 벌금 때리고 통제하고 부동산 전체 내놓기만 하면 전세값 오르고 월세값 오르고 언론이 친일이네 뭐네 가짜 보도네 단 한 군데도 표현 못 시켰어. 단 한 군데도 처벌 못 받았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20대들한테 민주당 또 뽑으라고 상철군이 민주당 뽑았으면 그거는 참 정신없는 사람이지.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1년짜리예요. 1년 후에 다시 서울시장 선거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20대들이 더 똑똑한 거지. 민주당 니들 죽여버릴 거야 그러고서는 국민의힘 뽑은 거예요. 여러분 상철군이 말하는 것 전부 다 진보나 보수나 뭐 중도층이 있고 이런 정치적 용어 아저씨 잘 몰라요. 말하기도 싫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구분하는 거지 대한민국에는 그런 사람들 없어요. 개인적으로 나 하나만 봐도 남영동 끌려가고 두드려 맞고 여의도 파출소 끌려가고 두드려 맞고 이렇게 산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예? 그런 사람이 그럼 민주당 찍어줘야죠. 아, 찍어줬더니 이렇게 만들잖아. 언론사 하나 퇴출 못 시키잖아 등신들처럼. 검찰총장이 대통령한테 달려들고 정치적 노름해도 처벌 못 하잖아. 조국이 진보들 당신들 대신해서 들어가서 고초를 겪고 있다면서 180석이나 되는데도 이거 문제 해결 못 해요? 박근혜 때 같으면 국정원들 동원해갖고 조용히 아마 저 땅에 묻어버렸어. 그냥 힘과 권력도 가져본 사람들이 일을 잘한다니까. 상철군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상철군이 좋아하는 그런 진보 매체나 이런 진보 단체를 밀어줄 때 무조건적으로 밀어주는 게 아니라 때로는 혼내고 때로는 잘못하고 있다고 방향을 지시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1년짜리예요. 그러니 20대들이 똑똑한 거죠. 이게 만약에 정상적인 지방선거로 4년째 뽑는다 그랬을 때는 아마 투표율이 지금처럼 30대 7 이런 식으로 안 나왔을 거야. 비등비등하거나 뭐 한 3%나 몇 퍼센트 차이로 뭐 이렇게 등락이 이렇게 결정됐을 거야. 근데 왜 이렇게 엄청난 숫자에 충격적인 숫자가 나오는지 알아요? 이런 비율로? 그거는 1년짜리이기 때문에 혼내키기 가능했다라는 얘기예요. 뭘 잘했다고 민주당을 또 뽑아줘요. 뭘 잘했다고. 그러니 상철군이 이러한 정신 나간 20대가 70%나 있다는 게 허탈합니다가 아니라 자네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네가 이번에 민주당을 뽑았다 그러면 자네가 정신 못 차린 거라고.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동안 국가로부터 버림받고 힘들게 살아왔던 중산층이나 이 서민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가진 기득권들을 쳐내고 강력하게 처벌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일어나지도 않지. 1년 동안 그걸 하라고 기회를 준 거야. 그러니까 상철군은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 70%나 있었어? 하고 이렇게 분노가 쏟아진 메일을 상철군이 판단을 잘못한 거지. 대한민국 국가의 20대들은 민주당이 그동안 부르짖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사회적 문제에 있어가지고 단 한 건이라도 제대로 처리한 게 있느냐라고 회초리를 든 거야. 상철군은 용서해준 거. 아저씨는 상철군 같이 그렇게 용서해주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야. 그래서 상철군은 깊게 생각을 해. 좀 더 생각을 해봐. 그리고 이런 정치적인 메일 말고 상철군이 그동안 미대 다니면서 계속 아저씨한테 메일을 보냈었기 때문에 답변을 하는 거야. 이런 정치적인 이런 문제에 신경을 쓰기보다 상철군이 하고 있는 아저씨가 말했던 웹사이트 구축해서 자신의 사이트를 어떻게 키울까를 고민하고 상철군 말 맞다나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한테 기대지 않고 스스로 독립하고 자립하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세요. 아저씨 말 섭섭하게 듣지 말고 아저씨 말이 현실이라니까. 그리고 1년짜리 시장 뽑아줬는데 뭐 이렇게 서운해. 1년 동안 그럼 민주당이 그만큼 노력을 해야지 이제. 그렇지 않겠어? 이 정도로 하고 본격적으로 우리 4차 산업시대의 한국화의 미래 아저씨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릴게요.